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토지 매각이 필요하시다면 당사가 직접 분양해 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적극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강력한 개발 의지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을 방문 후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고 싶다며 새만금을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만금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만금 지역에 자금이 집중될 것이며 이는 새만금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 땅으로 역대 최대 자금이 몰린 까닭에 대해서 발표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값 상승과 자금 쏠림 현상이 벌어진 곳이 바로 공공주도 사업이 진행되는 곳 위주였다는 것입니다. 새만금도 이미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국제사업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도 새만금에 대한 강력한 개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새만금 일대의 땅으로 자금 집중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은 2020년을 말하는데요. 국부 1094조 풀었다. 토지자산 비율 역대 최대란 제목으로 21년도 7월에 보도된 이데일리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규모가 5.0배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이며 토지자산 규모는 20년도 말 기준으로 19년도에 비해 917조 원이 증가하여 1년 전에 비해 10.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토지의 자산 가치는 여전합니다. 21년도 대한민국 토지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올해 3월 6일자 조선비즈 보도 자료에 의하면 땅으로 역대 최대 자금 몰린 까닭은 바로 개발호재, 증여,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1년 한 해 땅으로 흘러간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내역을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124만 8,08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거래 금액도 지분 거래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 105조 7,758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순수 토지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주택 시장에 비해 규제가 덜한 토지 시장으로의 풍선 효과와 여전히 땅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기대 수요가 합쳐져서 이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인 상승 효과가 우선 나타난 후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보도 자료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주도한 공공사업지 중심으로 보상을 노리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공공사업지 인근 토지는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는 등 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수익을 노리고 토지 수요가 몰렸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주도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이 작년 토지시장 자금 집중의 주요 원인이며 해당 지역에 가파른 집가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만금 토지 투자에 적극적이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 정보입니다. 새만금이 어떤 곳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직접 챙기겠다며 실질적으로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예타 면제 사업 등으로 새만금에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연이어 진행시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군산, 김제, 부안을 메가시티로 개발하고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는 당찬 포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새만금만큼 대규모로 공공주도 사업이 벌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이 말은 새만금 배후 지역 토지들은
새만금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며 새만금 개발로 인한 유발 인구의 집중 유입으로 인하여 대규모 도시개발 수요 등이 발생할 곳이기 때문에 새만금 토지 투자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베팅하셔도 걱정 없을 좋은 땅을 저희가 골라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전화만 주시면 최고의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발만 앞으로 걸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자 조선비즈 보도자료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순항이란 내용으로 새만금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및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이 통과했는데 인입철도 예산만 1조 3282억 원, 환경생태용지 2단계도 2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참고로 계속적으로 조성될 환경생태용지 전체 사업비도 1조 1511억 원에 이릅니다.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등 국가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새만금 동서도로 환경생태용지 1단계가 준공되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진행 중에 있으며 새만금 내부 개발의 핵심인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 후 예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 재생에너지 국가 실증단지 구축사업,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국비로 추진되며 새만금 신항만의 효과를 극대화해줄 항만 배후 부지 조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년이면 최초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수변 도시의 조성 비용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핵심 기반 시설엔 도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인데요. 이중 상하수도 시설 구축도 공공이 나서서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민간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새만금은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지라는 것입니다. 21년도 토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이 공공주도 사업지 인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새만금은 공공주도 사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 일대 토지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투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토지 중에서 어떤 땅을 투자해야 될지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필지를 매수할 정도의 자금만 가능하다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도시지역에 투자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성격이 확연히 상반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의 생명은 입지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번화가이거나 교통중심지로 접근성이 좋은 곳 또는 주거시설 등이 밀집하여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곳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떠올려보면 도시 내에 있는 지역이 우선 생각나실 겁니다. 당연히 도시 내에 있는 땅이 도시를 벗어난 외곽 땅보다 비싸고 가격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주 인구도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직은 미개발지이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이 땅 저 땅 찾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향후 도시 내에 있는 땅으로 될 토지를 선점하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거나 수익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도대체 도시로 개발이 될지 여부를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용도 지역을 볼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안읍 지적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운데 분홍색이 상업지역으로 진영된 곳이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노란색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외곽을 넓게 감싸고 있는 녹색 지역이 녹지지역이며 그리고 더 외곽을 나가야
연안갈색의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고 농림지역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람과 건물이 빽빽히 모여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바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까지입니다. 녹지지역부터는 인구 밀집도와 도시기반 시설 등이 열악해집니다. 상업지역이 도시의 중앙을 차지하고 주거지역이 그 주위에 지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토지개발 수요 입장에서는 이 둘의 입지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선점하면 향후 도시개발 시 그 도시에서 입지가 좋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도시 외곽 지역 땅을 가질 때보다는 수익률도 더 높고 매도 확률도 더 높아질 게 분명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도시지역 투자가 우선이라는 제 말에 더욱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는 행정안전부 자료입니다. 10명 중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도시지역 지정면적은 전체 토지의 16.7%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중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녹지지역을 제외한다면 상업지역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거주하는 인구는 많은데 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부족한 환경으로 인해 도시지역 토지에 대한 수요는 항상 공급에 우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토지인지 비도시지역 토지인지, 도시지역 토지 중에도 어떤 용도의 땅을 보고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되는 이유가 확실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고민은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토지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근거는 다음 자료에도 잘 나타납니다. 본 자료는 21년 4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1년 4분기 동안 거래된 총 필지수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토지의 거래량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시지역 토지가 전체 거래량의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처럼 땅을 사는 사람들 10명 중 7명은 도시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수 후 매도까지 완료되어서 돈을 받는 데까지입니다. 이 말은 매도할 때 내 땅이 잘 팔려야 한다는 건데요.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 팔리는 비도시지역 땅에다가 투자한다면 나중에 이렇게나 팔릴 확률이 떨어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지역 토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점점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실 자료는 역시 21년 4분기 기준으로 거래된 필지수 중 용도지역별 거래 비중입니다. 전체 거래 필지수 중 주거지역이 무려 47%로 절반에 가까운 거래량을 기록했고요. 상업지역이 1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다고 좋아하는 관리지역이 22%, 농림지역은 겨우 6%에 불과합니다. 우선 농림지역은 전체 거래량의 6%에 불과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에 수긍하실 수 있을 듯 한데요.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22%가 나온 관리지역은 그래도 해볼 만한 투자 대상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100개의 수량 중 10개가 팔린 물건과 10개의 수량 중 10개가 팔린 물건 중 가치가 높은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단순히 판매량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지만 재고량까지 같이 비교하면 10개 중 10개가 팔린 물건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1필지당 수요 집중도라는 말은 대한민국 전체 용도별 지정면적에 대한 21년 4분기 용도별 거래량을 나누게 되면 단위 필지당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한 필지당 수요 집중도가 1이면 1필지에 대해서 1의 수요가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1 이상이면 초과 수요, 1보다 적으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거지역은 18.8, 상업지역은 33.3입니다. 이에 반해 관리지역은 0.86, 농림지역은 0.13에 불과합니다. 상업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토지면적의 겨우 0.3%인데 반해 4분기 토지거래량의 무려 10%나 차지했습니다. 주거지역도 전체 토지면적의 2.5%에 불과합니다만 역시 4분기 토지거래량의 47%를 차지하면서 두 용도 지역이 전체 거래량의 57%,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잘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관리지역이 기록한 0.86이라는 수치는 단위 필지당 수요가 1도 못 채웠다는 의미로 한 필지를 내놓으면 한 필지가 채 거래가 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관리지역과 주거지역을 비교해보면 수요 집중도가 22배나 차이가 납니다. 관리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22%이지만 실제 매수 수요는 1이 안 될 정도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 땅인 것처럼 인터넷이나 현지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은 그래봤자 비도시 지역 땅입니다. 위치도 시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제한의 대표적인 건폐율과 용적률도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규제가 강합니다. 즉 수요나 입지, 활용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정면적은 주거지역과 비교해도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도시지역 땅을 두고 굳이 수요가 한정적이고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도시 지역 땅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한다는 것 정말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한 필지를 살 수 있다면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 땅을 골라야 할지 아니면 도시 외곽에 자리하는 비도시 지역 땅을 골라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지역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수요가 많아서 잘 팔리는 땅을 사야 투자가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부안에 투자를 하려면 어느 지역이 유망을 할까요? 개화리, 의복리, 창북리, 당상리, 증산리 일대는 모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주요 도로망들이 지나가는 교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주요 지역에서 도시지역 땅을 알아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지역 땅은 도시로 개발을 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땅이니만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부안읍 지적도를 보신 것처럼 도시 중앙부에 위치하여 그 입지가 비도시 지역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제가 아무 곳이나 좋다고 찍는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 계획을 통해 향후 도시로 만들 계획을 미리 세워둔 땅입니다. 이런 힌트와 정보를 보면서도 도시지역 땅을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부동산 관련 말 중 오늘이 제일 비싸지만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만큼 좋은 물건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리도 없고요. 정말 투자를 할 거라고 여러 정보를 취합하시는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오늘의 땅에 토지 분양을 맡기고 싶으시거나 땅을 찾으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